사게요. 한식은 무슨 그냥 베트남 음식 처먹었어야지. 손님을 집주인한테 던집니다. 숙박비가 50만 원인데 보증금도 50만 원이에요. 안녕하세요. 베트남 호치민에서 입당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LI 청춘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첫 시작에 생각보다 제가 3년 만에 복귀 영상을 올린 건데 조회수도 엄청 잘 나오고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려서 제가 손수 다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답변을 썼습니다.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진짜 감동이었어요. 되게 벅찼고 해외에서 이런 위로를 받아본 게 진짜 오랜만이에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굉장히 당황했고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와, 이 말을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아니 첫 시작에 넌 돈도 없으면서 3천만 동짜리 프리미엄 집에 살아? 토학교 살았어야지. 맞아요, 토학교 써야지.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한식은 무슨 그냥 베트남 음식 처먹었어야지. 그게 이제 제가 되게 장문의 답변을 쭉 남겨드렸어요. 제가 이제 연차로 8년차 호치민에 살고 있는데 여행사만 했던 건 아닙니다. 유튜브도 했었고 보컬 레슨도 여기서 한 4년 정도 했었고, 그래서 부디 제 장문의 답변이 좀 저를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베트남 사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게 영상 올리자마자 그동안 연락 안 하셨던 많은 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베트남 사업 어때요? 베트남 뭐 사업 준비 중입니다. 베트남 사업 괜찮을까요? 요즘 분위기가 어떤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몰라요. 그거를 알면 잘 됐겠죠? 성공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분야에 대한 경험치가 있는 거지, 그분들이 여기를 뭐 다 잘 알고 있다, 전문가다, 절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게요.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게 남의 거를 팔 때는 굉장히 부담도 없고, 물론 버는 돈도 적지만, 근데 내가 내 걸 팔면 존나게 어렵더라. 이게 단순히 내 것, 나의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 소구점이 너무 많으니까 약간 우유부단해지는 느낌? 나 너무 좋으니까, 내 거 너무 좋아, 막 얘도 좋고 쟤도 좋고 막 다 좋아, 그러니까 말이 정리가 안 되더라 라던 시기가 굉장히 자주 찾아왔던 것 같아요. 욕심이 생기니까, 이 판매를 하는 소구점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근데 남의 숙소, 남의 상품을 팔면 눈에 딱딱 보이거든요. 얘는 이게 장점, 쟤는 이거 단점, 착착착, 판매 탁탁탁. 그리고 뭐랄까, 행동이 좀 더 단순화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매 그리고 고객 관리만 내가 집중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스트레스는 굉장히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제가 공급자가 돼 보니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내 시간과 노력과 뼈 깎는 걸 막 다 넣었는데 안 팔려. 생각보다 잘 안 팔려. 분명히 객관적으로 비교해도 나는 저것보다 좋게 만들었어. 무조건 좋아. 주관적으로 거짓말 보태면 더 좋아. 와, 근데 안 팔려요. 저는 제가 이 숙소 사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경험치가 많이 쌓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최소 40팀에서 60팀, 막 70팀까지도 예약을 받았어요. 호치민시에 있는 모든 한인 빌라, 모든 로컬 빌라를 제가 개척을 안 하고서는 손님분들의 취향이라든지 예약 날짜를 맞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계속 늘려야만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제 인프라를. 어떻게 보면 제가 호치민시의 거의 모든 풀빌라가 예약이 가능하고 붕따오 포함해서 최우선 파트너로 좀 인정을 받는 게 아마 23년, 24년도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신뢰성 때문일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차별화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디어와 노력, 시간,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베트남 에이전트나 가이드를 뭐 처음 시작하시거나 뭐 지식이 없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숙소만 예약을 하고 손님을 집주인한테 던집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그러면 집주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님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그냥 갑자기 손님을 떠안게 되는 거고,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떠안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결국에 에이전트랑 집주인이랑 막 싸워요. 그런 동안 피해는 누가 보느냐? 손님분들이 보시는 거야. 그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행을 왔는데 가장 처음 도착하는 곳인 숙소에서 문제가 빵 터지는 겁니다. 그냥 시작부터 다 조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그런 분들은 도망갑니다. 베트남 에이전트들, 뭐 중국 에이전트들, 한국 분들은 많이 도망가요.
예? 이게 보증금이 보통 한인 빌라 평균이 1,000만 동이에요. 한국 돈 한 50만 원 정도. 그리고 베트남 빌라는 예전에는 500만 동이 평균선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1,000만 동까지 받는 곳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숙박비가 50만 원인데 보증금도 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그 돈을 맡기거든요. 에이전트랑 가이드한테. 문제 생기잖아요. 날라버립니다.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 23년, 24년 이때는 진짜 숙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적었던 거예요. 내가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 소개를 받거나 또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고 막 연결돼가지고 막 1차, 2차, 3차 막 착착착 거쳐갖고 막 가니까 책임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이 정보의 공개였어요. 저는 단순히 그 집주인분들이 보내주는 사진을 가지고 뭐 홍보하거나 이걸로 얘기하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연락드려서 스케줄 다 잡고 밤이건 낮이건 제가 그 빌라를 무조건 직접 가요. 직접 가서 보고 디테일하게 사진을 다 찍습니다. 제가 사진 찍는 공식이 있어요. 숙소 사진을 찍는 게. 한 장소당 최소 기본 8각도, 정확하게 정사각형 모양 또는 사각형 모양이라고 쳤을 때 이 X표의 십자가 표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어라운드로 다 찍어요. 화장실도 방도 거실도 싹 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 찍은 것들을 가지고 포스팅을 하고 손님들이 상담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고 막 PDF 파일로 처음에 만들고 막 페이지가 막 20페이지 넘어가도 막 그 파일 드리고 그랬어요. 용량 막 14메가짜리 막. 그러면 카카오톡이 잘 안 열리거든요. 그래서 막 짜증내는 손님도 있었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신뢰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손님들도 숙소에 대한 궁금했던 점들이 조금씩 풀려요. 가구도 다 보이고 보정 이런 거 안 했어요. 저는 아예 그냥 정말 이게 실사입니다. 그러면 결정하시기가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아니었으니까 뭐 어떤 거 선택해도 저는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건 문제점이 있다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빌라는 어떤 게 장점이고요, 이 빌라는 뭐가 단점이고요, 이 빌라는 위치가 안 좋고요, 이 빌라는 뭐 내부 시설이 좋지만 어떻고요, 저떻고요. 네. 두 번째는 모든 체크인을 직접 나갔습니다. 제가 뚠타리도 안 보냈어요. 처음에 완전 100% 제가 다 나갔습니다. 근데 저는 가이드는 아니었어요. 저는 단순히 가장 메인이 숙소, 뭐 호텔, 아파트, 빌라, 그 다음에 뭐 차량 예약, 골프, 뭐 투어, 가이드 연결까지 이렇게 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약간 렌더사 아닌 뭐 비스무리한 그런. 그때 제 회사 이름이 커넥트였어요. 커넥트. 연결하다. 그러니까 여행을 연결하는 회사. 그러니까 나는 한국과 베트남의 어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들도 다 있고 가장 좋은 가격과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해주는, 그 다음에 책임도 져주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손님을 다 직접 모시고 맞이하러 갔습니다. 한 팀 한 팀 직접 만나뵈면서 필요하신 게 있는지, 뭐 맛집이 어디 있는지, 마사지는 어디가 잘하는지, 뭐 어디 장소가 핫하고 예쁜 카페가 있고 뭐 사진 찍기 좋고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그게 손님들과의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해외에서 손님들이 가장 안심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그때 생겼던 단골분들 지금까지 그대로 다 계세요. 예, 베트남 어딜 여행 가시든 저희한테 연락하시고 저희는 그걸 또 다 챙겨드립니다. 세 번째, 저는 단순히 제 이익만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숙소 사업이 막 여러 정보들이 막 유튜브에 있잖아요. 거래해놓고 뭐 청소부 아주머니들 계약해서 그냥 보내면 된다. 100% 망합니다. 진짜 저 그렇게 해서 잘된 숙소를 보질 못했어요. 아니야, 있더라. 아니야, 있구나. 아씨, 있더라고. 아씨, 그렇게 해도 되는 데가 있네. 배 아프네. 이게 굉장히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아주 사소한 거 막 사장님 화장실 휴지가 없어요 막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집안 문제들 막 청소부들 막 대충 하고 갔다 뭐 막 화가 또 여기까지 막 나고. 숙소 사업도 마찬가지고 베트남 사업은 공안들을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지역 공안과 굉장히 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커피도 좀 막 먹어줘야 되고, 연말 되면 선물도 좀 줘야 되고, 커피값도 좀 줘야 되고. 이게 진짜 고생이 많아요. 물론 한국에서 숙소 사업 하시는 분들도 고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 손님들이 만약에 개판 써놓고 나갔다 이러면 이제 막 미치는 거야. 막 이것도 어떻게 청소 비용 뭐 청구하네, 뭐 싸우네, 뭐 거기에
여러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 관리가. 물론 제 케이스지만 저는 불식 업무를 하거든요. 무조건 일주일에 한두 번은 불식 업무를 해요. 그러면 불식 업무 쓱 훑고 내려오면 1시간이야. 그러면 여기에 많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훑다 보면 하루예요. 근데 또 손님이 있으면 또 못 들어가잖아. 그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보통 저도 이제 빌라 담당 직원이 베트남 직원, 저희 회사 직원인데 교육을 엄청나게 시켰어요. 정말 제가 데리고 다니고 1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완벽하게 이제 각인을 시켰죠. 자, 우리의 기준은 이거다. 타협하지 마라. 청소부도 관리할 때 타협하지 마라. 보통은 다들 베트남 매니저가 숙소 관리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손님이 나가고 들어오는 요 타이밍이 가장 어려워요. 숙소 관리하는 게. 개판 쳐놓고 나갔다. 근데 손님 체크아웃은 보통 11시예요. 체크인 시간은 2시인데 야, 이 시간 안에 정말 다시 새 것처럼 빌라를 바꿔놓는 일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매뉴얼이 짜져 있다라고 한들 손님이 쓰고 간 그 흔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 빌라들은 기본 4층, 3층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뭐 한 층짜리, 복층짜리 펜션하고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관리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 수영장까지 있으면 보통 수영장이 한 2m 50에 한 7m 정도가 보통 이제 중소형 정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더 커. 막 12m에 3m, 4m. 그럼 수영장 청소도 한 3시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소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거든요, 숙소에서는. 그래서 저는 손님을 받았을 때 집주인분들한테 손님을 던지는 게 아니고 제가 무조건 직접 갑니다. 1시간, 최소 1시간 전에는 직접 가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체크해요. 에어컨, 수도, 청소 상태, 노래방, 뭐 아니면 다른 전자기기, 오디오, 수영장, 뭐 문, 번호키, 뭐 방문, 문고리 상태, 뭐 잘 잠기는지, 침대 냄새 나는지, 뭐 베개 커버 이상한지 다 확인해요. 다. 호텔 가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다 그렇게 했어요. 호텔에서 졸라 싫어합니다. 네가 뭔데? 나 예약한 사람. 너 나 몰라? 야씨, 너 매니저 나오라 그래. 나 계약차인지 여기 너랑 계약한 지 한 2년 됐어. 막 이런 일도 있었고. 아파트 가면 경비들이 저를 다 알았어요. 케빈 왔구나. 형 문 열어줘. 나 오늘 몇 호 갈 거야. 네, 그랬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굉장히 빨리 집주인분들한테 전달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집주인분들도 그거 확인 못해요. 매니저들 100% 보고 안 합니다. 다 놓쳐요. 그러면 애써 만든 빌라가 욕먹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막으려고 그런 도움을 다 드렸어요. 물론 귀찮죠. 고장났다 그렇거나 좀 더럽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실 때도 있는데 분명히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내가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고객이 만족해야 되는 서비스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고객이 깨끗한 침대, 깨끗한 베개 커버, 깨끗한 화장실을 써야 되고 좋은 수질의 수영장에서 이용을 해야 되고 고장난 거 없이 뭐 식탁다리 부러져 있었는데 뭐 수리 안 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보통 그런 거 하루면 다 수리하거든요. 그런 걸 이제 누리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왜냐면 빌라는 싸지 않아요.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 환율로 제일 작은 빌라가 보통 63, 4만 원이에요. 1박이. 그럼 그게 6룸, 8룸으로 가면요 1박에 100만 원 그냥 넘어가요. 돈을 낸 것만큼 내가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죠, 고객 입장에서. 근데 그 중재자 역할을 제가 했던 겁니다. 베트남 빌라 가도 전 똑같았어요. 베트남 가면은 저 이제 막 뭐라고 하죠. 아 누나 이거 봐, 이게 청소야 지금. 청소부터 다시 보내줘. 막 짜증내요. 아 누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고객이잖아. 누나의 편의가 아니야. 내가 청소부 들어오면 20만 원씩 팁 줄게. 오라 그래. 가스버너 없잖아. 누나 이게 뭐야? 지금 가스가 없잖아. 빨리 시켜줘. 누나 여기 뭐가? 형 이거 봐. 야 동생아, 너 빌라 관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한국 손님 못 온다. 너 형이 지금 한 달에 예약을 몇 개를 잡아주니? 근데 청소하라 그래 잘못된 거야. 막 얘기를 해요. 설득하고 싸우기도 해요. 막 진짜 이 관리라는 게 저희랑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 특히 군대에서 배워온 이 관리와 청결, 깨끗함의 기준이 있어요. 그거 맞춰야 돼. 와, 이거 정말 사소한 건데 저희도 놓칠 때가 있어요. 100% 관리는 안 됩니다. 솔직한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신경을 쓴다. 저희는 그 뭐라 그래, 세면대 이 물 트는 것까지 무조건 다 닦고 그 안에 때도 닦으라 그래요. 저는 줄눈 더러워졌다? 야 무조건, 야 이 칼솔 있어요. 칼솔로 닦아라. 그리고 유한락스 수지로 붙여가지고 막 실리콘 때 빼고 최대한은 해요. 근데 뭐 100%는 안 되겠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뿐이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단순히 제 이득, 그냥 손님 던지면 편하죠. 나머지는 집주인분이 알아서 하는 거고 난 커미션 받았으니까, 예약만 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대받고 집주인분들한테도 손님분들한테도 그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익만을 바라보지 않았다. 노력을 한다. 누가? 고객의 행복을 위한 노력을 한다. 네,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저쪽에 있으면 안 보여요. 자, 아무튼 저는 그렇게 3가지 전략을 통해서 호치민에서 이런 숙소에 대한 사업을 시작을 했고 23년, 24년은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습니다. 이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한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올라갔어요. 약간 모든 게 처음인 상태에서 어떤 잔머리를 쓰고 편안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냥 나를 갈아 넣어가지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던 시기. 그리고 어차피 저는 뚠탈이랑 돈을 안 쓰니까 그 돈이 그대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개처럼 일하고 벌어가지고 태국 여행 한 번 갔다 왔어요. 그 외에는 저는 뭐 뚠탈이랑 사치하는 것도 없고요. 뭐 명품도 하나 없고요. 밥 먹어도 진짜 저기 푸면 가면은 10만 동짜리 저희 그 김치 연구소 있어요. 여기 한인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지금 주인분이 바뀌셨는데 저희는 매일같이 그 한식집 뭐라 그러죠? 점심 뷔페집 거기서 그 1년 반 동안 그냥 매일같이 먹었어요. 그거를 일요일 안 하니까. 월화수목금토 가면 이 6일 동안 메뉴가 바뀌지만 이 6일 메뉴가 똑같아요. 네. 그거를 1년 반 동안 계속 먹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죽하면은 저희는 따로 반찬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추석이나 설날 되면 저희 먹으라고 식혜랑 떡도 주셨어요. 항상. 어떻게 제 생일을 아셨는지 생일날에 몰래 이렇게 케이크도 저한테 막 선물해 주시고 그러면 저는 이제 빵집 가가지고 그 김치연구소에 있는 직원분들하고 어머님 드시라고 빵 사들고 가고 막 음료도 사들고 가고 약간 그런 정을 좀 느꼈죠. 그러니까 그때 한식 먹는 게 그 10만 동 둘이 하면 20만 동이잖아요. 그게 가장 많은 돈을 벌었을 때도 저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예. 음식에 대한 욕심이 많이 없어요. 일단 뭐 어떤 좋은 걸 먹어야겠다. 아니요. 저랑 뚠타리는 피자 만져도 되게 좋아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해가 다 져가지고. 예. 저는 지금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살던 다오디엔이라는 동네에서도 멀고 시내 근처가 아니에요. 완전 외딴 곳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를 혹시라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우씨 이 동네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 좋게도 너무나 집이 가격 대비 너무 잘 나왔고 그래서 이사를 와 있는 상태고 이사 스토리도 조만간 좀 업로드를 할 건데 여기서는 편의점 가려면 오토바이 타고 5분 가야 돼요. 진짜 이 호치민 2군에 이런 외딴 곳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여러분들 좋은 한 주 보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짠내나는 제 스토리 제 여행사 아니 그냥 나의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매주 한두 편씩 제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적 같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이었습니다.